안녕하십니까. 2021년 10월 15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.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은 끝났고 이제 곧 이재명 후보 체제로 당이 재정비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2차 컷오프까지 끝났죠. 그래서 4명으로 압축이 돼 있고 그 4명은 윤석열, 원희룡 약간 이제 그 두 사람이 좀 가까운 기분이고 그다음에 홍준표, 유승민 또 이 두 사람이 반 윤석열 전선 쪽에 있는 듯한 그런 양상을 띄어가면서 앞으로 한 20여일 뒤면 그 승부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 이런저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흔히 2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상당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죠. 오늘 확실하게 윤석열 후보 편을 들었습니다.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? 이게 객관적인 그 어떤 통계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나온 얘기냐 아니면 윤석열 구악이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우선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원래 대통령 하려고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인데 검찰총장을 하는 과정에서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.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았다.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요. 결국에 가서 윤석열이 돼야 무슨 새로움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윤석열 후보한테 상당한 어떤 우호적 자세 그리고 출마의 명분 이런 것을 제공해주는 발언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당 해체 발언을 했었죠.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정신머리를 바꿔야 된다. 왜냐하면 민주당이 설정해 놓은 프레임 이걸 가지고서 지금 나한테 그 상대 후보가 공격을 하는 것은 이런 정신 자세를 가지고서 무슨 정권 교체를 하겠느냐. 그럴 바에야 당을 없애버리는 게 낫다.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에 관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얘기를 한 겁니다. 최근 토론 과정 등등에서 참지를 못하고 자기 기질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실수도 하고 그러는 것이다. 자, 그 다음에 주술, 정법 스승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그 자체가 무슨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. 이렇게 얘기했고요.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젊은 층의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다. 이런 평가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앞으로 치고 올라가긴 힘들다고 본다. 이런 식으로 일종의 평가절하를 한 겁니다. 홍 의원이 나보고 투표권도 없는 사람이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했던데 나도 지금 현재 당원이고 매달 당비도 납부하고 있고 책임당원으로 투표를 한 사람이다. 내가 뽑은 사람이 될 거라고 본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제3지대를 형성해서 혹시 그쪽 후보로 나오면 위험하지 않냐.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하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.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민주당이 상상한 것과 정반대 선거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와 같은 결과가 내년 본선에서도 나올 수 있다. 대선에서도 나올 수 있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자, 이번 대선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시즌2 같은 느낌을 받습니까? 이렇게 진한계가 질문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내가 보기에는 그럴 확률이 가장 높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내년 선거라는 게 꼭 최선만 있는 게 아니고 최선이 없으면 차선도 있고 그 다음에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할 수도 있다. 이런 게 선거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내년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할 가능성이 60 내지 70%가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거는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어찌 보면 화끈하다고 할 정도로 윤석열 후보가 유일한 국민의힘 후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. 저는 이게 이제 윤석열 구악이냐 아니면 객관적인 평가냐 아니면 김종인 전 위원장의 등판이 임박한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저는 윤석열 구악이라고 봅니다. 물론 이거 전부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서 법원이 1심이기는 합니다만은 정당하다. 정직 2개월도 너무 짧다.
그러니까 그 이상 면직을 해도 될 사항이다라는 식으로 상당히 정치적인 판결을 내놨습니다. 자,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가만 놔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 캠프 곧 구성이 될 텐데 거기에 이해찬 전 대표가 등판할 것으로 보입니다.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이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사실 정치를 다시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. 저는 그 말을 100% 믿지는 않습니다. 왜 그러냐?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요, 본인이 안 가려고 했는데 이해찬 전 대표가 전화를 해서 당신이 맡아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입장을 바꿔서 맡았다고 본인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건 왜 그러냐? 이해찬 유시민의 관계는요, 이해찬 초선의원 시절에 유시민 그 전 이사장이 보좌관을 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 관계는 멘티 멘토 관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이해찬 전 대표가 유시민 전 이사장한테 전화를 해서 당신이 이재명 후보를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유시민 전 이사장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 저는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. 그러니까 지금 뭐 정치를 안 하겠다 이건 의미가 없는 거고요. 근데 이해찬 전 대표의 등판 여기에도 자극받은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. 이재명은 이해찬 전 대표가 지원을 하면 그러면 이쪽의 맞수가 될 만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지원을 해야 된다. 일종의 이런 의무감을 느끼기 때문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구하기. 왜냐면 뭐 이런 식의 뭐 주술 논란, 뭐 당 해체 발언 논란, 뭐 이런 최근에 몇 가지 또 실언 논란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약간은 당내에서 곤경에 처한 건 사실이죠. 거기다가 이제 뭐 1위가 윤석열 후보라고 그러더라도 국민의힘에서 2위, 3위 후보가 지금 윤석열 그 후보를 향해서 협공을 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이대로 놔둬서는 곤란하겠다. 라고 해서 윤석열 구하기에 나선 것 아닌가.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. 그러니까 뭐 이게 약간 윤석열 후보가 뭐 흔들린다는 개념, 뭐 아마 그런 생각을 김종인 전 위원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 차원에서 구하기에 나섰다.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그러면 당내 분위기는 어떠냐. 이런 부분은 또 국민의힘 주호영 전 원내대표, 대표 출마를 했었죠. 이준석 대표랑 경합을 해서 이준석 대표한테 밀렸는데 낙선을 했었죠. 그래서 이제 그동안 칩거 상태인데 뭐 잘 아시지만 5선에 TK 대구 수성 갑에서 당선이 됐습니다. 김부겸 현 총리를 누르고 당선이 됐었는데 원래 그 지역구는 대구 수성 을이었죠. 근데 그 지역을 그 국민의힘 이인선 후보한테 물려주고 본인은 수성 갑으로 이렇게 옮기도록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공천을 했는데 수성갑은 잘 아시다시피 김부겸 이제 현 총리가 있으니까 강자하고 붙어라 이런 얘기고요. 근데 그런 걸 그렇게 공천을 정리를 하니까 바로 지금 현재 홍준표 의원이 뭐 양산 출마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수성을로 그 지역구를 출마 지역구를 확정을 했습니다. 그 바람에 거기서 수성을 해서 홍준표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고요. 국민의힘에서는 여성입니다. 이인선 후보가 나왔는데 뭐 아슬아슬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. 그런데 그때에도 주호영 의원은요. 본인이 수성을 지역에서 5선, 4선을 했던 사람입니다. 지역구가 탄탄하고 거기에 있는 국민의힘 당원들 다 본인이 어찌 보면 장악하고 있다.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선거에서 이인선 후보를 별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. 주호영 의원이.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홍준표 의원의 당선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주호영 의원이 홍준표 의원을 놔두고 윤석열 후보 캠프로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. 이런 기사가 오늘 이제 뭐 조선일보, 중앙일보 뭐 이런 등등에 났습니다. 물론 그 윤석열 후보한테 우호적인 정진석 의원과 굉장히 친합니다. 그러니까 아마 그런 점들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으나 어찌됐든 간에 본인이 또 굉장히 친한 홍준표 후보 쪽과 선을 긋고
윤석열 후보 측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. 이런 기사가 나온 걸로 봐서는 아마 주호영 전 원내대표, 주호영 의원, 그리고 주호영 대표 경쟁자 이준석 대표와 그 주호영 의원의 선택이 당내의 전반적인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한 결과가 아니겠는가.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. 그러면 지금 이제 20일 남짓 정도 남았습니다.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 선출. 어찌 보면 종반전입니다. 이 종반전에 주호영 의원과 같은 당내 중진 의원이 이제 최후위 선택을 했다. 그 다음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구하기에 나섰다.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의 대세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하나의 지표가 아닌가. 제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물론 뭐 최종적인 결과야 11월 5일 날 들여다봐야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현재 전체적인 당의 중심 몇 명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런 흔적들에서 당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나? 내지는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구하기에 나섰나? 뭐 하는 이런 정도의 흐름을 짚어볼 수 있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